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가는 영국 범죄 작가인 에드먼드 크리스핀입니다. 그의 필명은 로버트 브루스 몽고메리입니다. 크리스핀은 1921년 영국 버킹엄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성악 및 합창음악의 작곡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리를 잡았지만 나중에는 영화 작업으로 전환하여 1950년대 영국의 많은 코미디의 악보를 썼습니다. 그 이후 40년대에서 50년대에는 탐정 소설로 글을 써내려갔으며 크리스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전 범죄 미스터리의 마지막 위대한 대표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1953년에 쓰인 샤프 펜슬입니다. 살인 청부업자인 주인공이 2명의 가해자로부터 납치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샤프 펜슬, 에드먼드 크리스핀. 드디어 그들이 엘리엇을 잡으러 몰려온 것은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좀 더 일찍 오리라고 예상했던 그는 늦어지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안달하고 있던 참이었다. 결코 사치스러운 편이 아닌 그였지만 이곳 크라이켄웰에서 빌린 방의 더러운 침실은 도저히 견뎌내기 힘들었던 것이다.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오는 그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청동 손목시계를 힐끗 보고 몸에 숨긴 물건을 재확인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의자를 움직여 문 쪽을 등지고 앉았다. 그들이 등 뒤로 살그머니 다가왔을 때 그는 당황하며 권총을 뽑으려 했는데 그 행동이 너무도 실감나서 그들 중 한 명은 헉 하고 숨을 삼킬 정도였다. 그들은 재빨리 그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목덜미에 총구를 들이대는 소인배다운 행동을 했다. 엘리엇은 몸부림치는 척하면서 어리석은 패거리라고 내심 비웃었다. 그들에 대한 경멸은 결코 잘난 체 하는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프로 살인 청부업자로서 숱한 역경을 견디어온 그의 완강한 마음에 그따위 자만심이 들어올 여유는 없는 것이다. 엘리엇은 딱 한 번 자신을 위한 살인을 했다. 당시의 상황이 매우 위태로웠기 때문이었는데 그 후로는 그는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의 몸을 수색한 뒤 아래층으로 끌어내려 대기하고 있는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한밤중이라 사람 하나 없는 길거리를 큼직한 세단이 미끄러지듯 조용히 달렸다. 얼마쯤 가서 자동차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잡초가 무성한 사격장 옆에 멈추었고 차창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졌다. 거기서 그들은 엘리엇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리고는 양손을 뒤로 묶었다. 엘리엇이 순순히 응하자 그들은 의기양양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차 안에서 그는 이 패거리와 에디슨 일당 사이에서 다른 해결책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양쪽 모두 창고털이 전문인 소악당 패거리로 세력권 문제로 충돌 중이었고 엘리엇이 이렇게 붙잡혀가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차가 가는 방향을 속으로 짐작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부탁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업 살인자로서 엘리엇의 큰 장점은 하찮은 호기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과 청탁받은 일 외에는 결단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차는 런던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그는 쿠션에 몸을 기댄 채 에디슨의 지시를 생각하고 있었다. 홀든 일당이 제멋대로 날뛰어서는 곤란해. 두목치고는 젊은 편인 에디슨은 교만한 데다 머리는 늘 번쩍번쩍 윤이 나게 하는 등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옴직한 인물처럼 꾸미고 다녔다. 홀든이 죽으면 그 일당은 흩어지게 돼 있어. 그게 자네가 할 일이야. 홀든을 없애라고.
엘리엇은 단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구구한 설명을 듣는 것도 그로서는 지루한 일이었다. 악당 두목은 계속 짓거려댔다. 한데 문제는 홀든 녀석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단 말이야. 녀석의 은신처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녀석을 유인해내야 돼. 자네는 그 미끼가 되는 거야. 말하며 그는 빙그레 웃었다. 엘리엇은 자기와 직접 관계가 있는 말만 귀담아 듣고 다른 사실은 무시했다. 에디슨의 계획은 꽤 그럴듯해서 저쪽 패들이 달려들 것은 틀림없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놈들은 제대로 걸려든 것이었다. 긴 드라이브가 계속되었다. 무엇보다도 홀든의 부하들이 경계하는 것은 미행당하는 일과 엘리엇에게 그들의 은신처에 관한 단서를 주는 것이다. 그런 거로 그들이 어떤 루트를 택한다 해도 목적지로 직행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도착했다. 그들은 엘리엇을 2층으로 밀어 올리더니 방으로 들어가자 난폭하게 침대 위에 내동댕이 쳤다. 김새로 보아 이곳에는 곰팡이 나는 이 방 외에는 없을 것 같았고 게다가 침대까지 있으니 아주 잘 됐다고 그는 생각했다. 계획이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그는 몇 차례 얻어 터질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소년 시절부터 육체적 고통에는 단련돼 있는 데다 보수를 듬뿍 받는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야 그는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털어놓았다. 그것은 에디슨에게 지시받은 꾸며낸 이야기로 상대방이 믿게끔 상당한 진실이 섞여 있었다. 엘리엇은 교묘히 해냈고 자신의 연기를 즐기기까지 했다. 거기에 눈을 가렸기에 상대방이 그의 표정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유리한 조건이기도 했다. 어찌되었던 홀드는 퍽이나 만족해하는 듯했다. 목소리로 판단컨대 홀드는 런던 빈민굴 태생으로 신경질적이고 꽤 나이가 든 사내 같았다. 머지않아 홀든과 에디슨 그리고 일당 모두가 경찰에 검거될 것이고 놈들의 쓸데없는 세력 다툼도 깨끗이 끝장나리라는 사실을 엘리엇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부탁받은 대로 처리하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얼마 동안 의논한 후 그들은 제안을 해왔다. 예상했던 바였지만 엘리엇은 잠시 망설이는 체하다가 승낙했다. 보수만 넉넉하다면 양다리 걸치기도 마다하지 않는 그였다. 그들도 엘리엇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저쪽에서 캐내야 할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 그의 터진 입술에 담배를 물리고는 불을 붙여 주었다. 엘리엇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았다. 그러나 그들은 눈가리개를 풀어주지는 않았다. 거기까지는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를 풀어놓아 주기는 하겠지만 협력하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자기들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리라. 이제는 석방시켜 주겠다는 말이 나오자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판단한 엘리엇은 침대에 엎드린 채 상대가 눈치채지 않도록 윗옷 끝단 밑으로 살짝 손가락을 넣어 가늘고 매끄러운 물건이 침대 위로 굴러 떨어지도록 했다. 그리고는 몸을 약간 움직여 손목을 묶은 줄이 허락하는 한 손을 뻗어 그 물건을 베개 밑으로 밀어넣었다. 그것은 작지만 꽤 쓸만한 물건으로 겉보기에는 흔한 샤프 펜슬에 지나지 않았으나 속에는 강력한 시한폭탄이 들어있었다. 에디슨이 독일 점령 당시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파괴 전문가로부터 얻은 것으로 독일군 사령관자나 그 밖의 중요 지점에 놓아두고는 하던 정교한 폭탄의 일종이라면서 엘리엇에게 준 물건이었다. 전쟁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물에 대해서는 흥미를 품고 있던 엘리엇은 매우 감탄하기는 했지만 살인 수단으로서는 확실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홀든이 제 시간에 당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데다 침대를 정리하러 온 하녀가 주울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엘리엇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는 돈을 받고 부탁받은 대로 실행할 뿐이니까. 돌아오는 길도 갈 때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한참을 달리다가 사격장 옆에서 눈가리개와 결박을 풀어준 후 얼마 더 가서 하숙집 앞에 내려주었다. 엘리엇은 어스름한 새벽길을 급히 달려가는 홀든의 차를 배웅하고는 2층에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상처 투성이의 얼굴을 그다지 환한 기색도 없이 거울에 비춰보고 나서 짐을 꾸리려는데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와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샤프 펜슬은 8시에 폭발하도록 장치되어 있었다. 엘리엇이 눈을 뜬 것은 8시 15분 전이었다. 밖은 환하게 밝아 있었다. 우선 짐을 챙겨 놓은 다음 에디슨을 만나고 보고하는 거다. 그리고 열차에 타기 전에 석간신문을 보면 홀든의 생사 여부를 알게 될 테고 그가 낡고 커다란 슈트 케이스를 침대 위에 놓으려고 베개를 치우려는데 성요한 성당의 시계가 8시를 알리는 종을 울렸다. 샤프 펜스를 본 것은 바로 그때였다. 순간 어리벙벙했지만 곧 사정을 깨달았다. 그래, 그랬었구나. 놈들은 은신처의 비밀이 누설될지도 모를 모험 같은 건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놈들이 자동차로 빙빙 돌아서 나를 끌고 간 곳은 바로 이곳이었던 거다. 여기서 놈들은 나를 심문했던 거다. 바로 내 방에서. 공포가 그를 덮쳐왔다. 그는 도망쳤다. 침대에서 문까지는 겨우 3초가 걸리는 거리였다. 그러나 그의 몸은 폭발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그 손이 문 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어떠셨나요? 주인공 엘리엇은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모두 알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감 있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으려 하고 오로지 계획대로만 움직이려고만 하는 주인공 엘리엇은 결국 상대방에게 거꾸로 당하고 말죠.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듯이 방심은 오히려 나중에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심으로 원하시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셨나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